활자로 뭘 찍는다고요? 찍지 찍지 찍지. 이번 시간에는 바로 이 고려의 자랑스러운 문화, 바로 금속 활자에 대해서 정리해 볼 겁니다. 그리고 그 금속 활자로 찍은 가장 오래된 인쇄본, 바로 직지심체 요절. 이게 과연 무엇일까? 그 두 가지를 여러분들께서 머릿속에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금속 활자가 무엇인지, 직지심체 요절은 무엇인지. 똥망치와 함께 출발합니다. 출발! 고려의 금속으로 만든 활자. 고려 금속 활자. 오늘 아주 탄서가 잘 나가는데 유려하게 아주. 고려 금속 활자입니다. 거의 딱 붙여서 적었는데. 자, 금속 활자. 이 고려 시대, 그러니까 지금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여러분들 뭐 지식을 이렇게 쌓고 또 이렇게 인간이 이렇게 성장하는 과정 중에서 정말 필요한 것이 있지. 예나 지금이나 필요한 거. 책입니다. 책. 네, 그렇죠. 책이지. 책이야. 우리에게는 인간이 살기 위해서 그 지식을 후손에 전달하고, 그리고 지식과 지혜를 함양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바로 이 책인데, 예전에 그 모형님, 예전에 책은 어떻게 만들었을까요? 뭐 동서양을 아울러서 예전에 책은 어떻게 만들었을까? 손으로 써야 됩니다. 즉 수기, 필사. 자주 들어본 얘기다. 필사다, 필사. 직접 손으로 써야 한다라는 얘기지. 어떤 책이 있는데 이 책을 복사해가지고 다른 곳에 전달하기 위해서는 일일이 손으로 베껴 쓸 수밖에. 실로 꿰는 건 그 다음 일이고, 일단은 베껴 써야 될 거 아니야. 단점이 뭡니까? 써봤을 거 아니야. 빡빡이 뭐 해봤을 거 아니야. 필사, 베껴 쓰기 많이 해봤을 거 아니야. 학창시절에. 어떤 느낌이에요? 손가락이 아파. 손이 아파. 머리도 답답해. 꽉 막혀. 토할 것 같아. 볼펜 2개 이렇게 붙여가지고 막 쓰기도 해. 그리고 바로 뭐야? 졸려. 자고 일어나면 어떻게 해? 꿈속에서 뭡니까? 내일 아침이면 다 돼 있길 바래. 숙제 같아. 책 한 권 만드는데 몇 달이 걸려. 그렇죠. 힘들어요, 일단. 개인적인 어떤 그런 예전에 겪었던 일로서는 힘들고, 또한 바로 뭡니까? 시간을 너무 많이 잡아먹는 거야. 한 권 베껴내는데 몇 달이 걸리는 거지. 그래서 말 뭐야? 뚝딱 뭐 하고 싶어? 뚝딱 찍어버리고 싶어. 바로 인쇄술이라는 것이 이제 발명되게 되는 거예요. 인쇄술. 즉 모든 책을 필사해서 전달한다. 시간도 느리고 만드는데 오래 걸려요. 그래서 발견한 것이 바로 인쇄술이라는 겁니다. 인쇄술. 기술이지, 기술. 책을 직접 쓰지 않고 찍어내는 겁니다. 특히나 신라시대 때부터 있었지만 고려시대에 와가지고 확 퍼졌던 인쇄술. 우리 머릿속에 남아있는 거 바로 뭐겠습니까? 대장경이 남아있잖아. 뭘로 만들었어? 나무로 만들었어. 그 나무 재질이 뭐야? 산번나무야. 바로 목판 인쇄술이 고려시대 때 엄청나게 발전하게 되는 것이. 고려의 금속활자의 그 뿌리는 어디에서 왔다? 목판 인쇄술에서 왔다. 목판. 나무 판때기 인쇄술. 이거 만들어내니까 직접 안 써도 돼. 부처님의 말씀을 쫙 판각에 새겨가지고, 널빤지 새겨가지고, 바로 뭐야? 거기다 먹을 발라가지고 찍어내면 돼. 찍어내면 되는 것이. 그렇지. 바로 목판 인쇄술의 발달로 대표적인 것이 바로 뭐다? 대장경. 뭐 초조대장경도 있었고 팔만대장경이 있으니까 대장경이라고 하자. 고려시대 목판 인쇄술의 꽃, 고려시대 목판 인쇄술의 화려한 영광은 바로 대장경에 있다. 대장경. 그렇죠. 자, 그런데 이 목판 인쇄술 만들어 보니까 너무 좋아. 어떤 점이 좋아? 야, 내가 이거 복사하고 싶은 같은 책이 있어. 그러니까 하나의 책이 있어. 그러니까 하나의 책. 이걸 뭐라고 할까? 뭐라고 적어야 될까? 하나의 책. 그러니까 같은 책이라고 하세요. 같은 책. 같은 책이 있어요. 근데 내가 이제 혼자 보기에 너무 아까워. 돌려보고 싶어. 그런데 뭐야? 내 주변밖에 못 돌려봐. 그럼 이건 어떻게 해? 빨리 이 내용을, 부처님 말씀을 전달하기 위해서는 책을 여러 개 만들어야 될 거 아니야. 같은 책을 다량으로 많이 인쇄할 수 있는 거지. 다량. 같은 책에 다량 인쇄가 가능해지게 된다. 속도도 빠르네. 펼쳐놓고 목 바르고 찍어버리면 되는 거야. 같은 책을 다량 인쇄가 가능해졌다. 이 목판 인쇄술이 아주
훌륭한 장점이지. 그런데 내가 장점을 왜 얘기했을까? 사용하다 보니까 단점이 생기는 거지. 목판 인쇄술이 그 이전에 있었던 이 책을 필사하는 것에서 벗어나서 획기적으로 같은 책을 다량 인쇄하는 데는 좋은데 단점이 있어요. 단점. 빨간색. 뭐가 단점일까? 같은 책만 되는 것이 같은 책만. 콧물 나온다. 그렇지. 같은 책이 아니고 같은 책. 예. 한마디로 말해가지고 같은 책만 계속 인쇄할 수 있는 거야. 뭐 다른 내용을 이렇게 뭐 할 수 없는 거야. 다른 말로 얘기하자면 뭐야? 같은 책이 아니라 뭐 다른 여러 종류의 여러 책을 만들고 싶은데 판때기는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게 안 돼, 인쇄가. 게다가 또 뭡니까? 소량으로 뭐 어떻게 하려고 해도 이것도 안 돼. 단점이 있는 거지. 게다가 또 뭐야? 이 대장경을 만들었지만 이것을 보관하는 곳이 따로 있지. 그만큼 보관이 어떻다? 까다롭다는 얘기야. 왜? 재질이 나무니까. 보관이 불편합니다. 보관이 어렵다. 매우 어렵다. 보관에 어려움이 있다. 자, 이러한 단점이 있습니다. 목판 인쇄술의 발명으로 다량 인쇄가 가능해졌지만 하나밖에 인쇄가 안 되는 거야. 다른 책을 만들려면 또 일일이 시간을 들여가지고 한 글자 파고 3번 절하고 해가지고 또 하나를 만들어야 돼. 판때기 하나를 큰 걸 하나 만들어야 돼. 게다가 한 번 만들다가 힘 조절을 절을 안 했어. 절을 3번 절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절을 빼먹었어. 그래가지고 빨리 하고 싶은 마음에 하다가 바로 뭐야? 조각칼을 쭉 밀어버렸어. 그럼 뭐야? 글자가 후두둑 다 날아가 버렸어. 즉 한 글자만 틀려도 어떻게 다시 만들어야 돼. 장점은 살리고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바로 고려 사람들이 고안해낸 것이 바로 무엇이다. 바로 활자라는 것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이거 아주 반듯하게 내가 쓰고 싶은 글자였는데 욕심이 지나치구나. 활자라는 것을 만들어냅니다. 처음에는 뭘로 만들었을까? 나무로 만들어봤습니다. 나무로. 즉 바로 뭐냐? 한 판때기에 다 인쇄하는 것이 아니라 독립된 하나의 글자 하나하나를 새겨가지고 그것을 나무판에다가 쭉 배열해가지고 붙여가지고 그 위에 먹을 싹 발라가지고 찍어내는 거야. 이게 독립된 글자야. 활자라는 것은 이렇게 독립된 모서리가 살아있는 독립된 글자 하나하나를 활자라고 합니다. 여기에 이제 바로 뭡니까? 제가 이제 해주고 싶은 얘기. 개똥이 뭐 이렇게 적는 거지. 글자 하나가 다 독립돼 있어. 개똥이. 이게 활자. 처음에는 나무로 만들어봤지. 나무로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쪼르륵 배열해가지고 뭐 가운데 구멍을 뚫어가지고 이렇게 일렬로 쫙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찍고 이렇게 해봤는데 이 나무가 바로 뭐야? 내구성이 약해. 게다가 이 활자는 뭡니까? 이렇게 잡아가지고 이 조판에다가 이렇게 넣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이렇게 마모가 되기도 하고 나무로 만드니까 좀 그런 거지. 그래서 두 번째로 만든 게 바로 뭐냐? 이것은 나중에 조선시대까지도 이어지는데 흙으로 빚어버리는 겁니다. 흙으로 빚어요. 흙으로 빚어가지고 테라코타 불에 굽는 거지. 그렇게도 사용해. 근데 요거는 뭐 민간에서도 많이 사용했어요. 그러다가 우리가 예전 청동기 시대 때부터 뭘 만들었어요? 세형동검 만들어 봤잖아. 우리나라 청동기 제작 기술은 한참 높은 곳에 있잖아. 그지? 비파용 동검 만들고, 그지? 고조선 동검도 만들고 발전된 형태의 세형 동검도 만들었잖아. 거푸집 만들어가지고, 그지? 금속으로 한번 만들어보자. 왜냐? 금속 내구성이 좋잖아. 바로 청동으로 만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금속으로 만들어보자! 라는 고려의 독자적 문화의 꽃, 바로 금속. 오늘 많이 부러뜨려 먹는데, 이거? 금속 활자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다른 걸로 만들어봤는데 금속이 제일 덜 달아. 덜 달아 없어진다는 얘기예요. 보관도 간편하고 얘가 뭐 습기 때문에 휘기를 하나 뭐 찌부라지기를 하나 짜부라지기를 하나 그지? 그리고 다른 어떤 것보다도 덜 달아 없어지죠. 바로 금속 활자가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터져드리고 고려의 독자적 문화 금속 활자 짝대기 몇 개? 3개짜리가 되겠습니다. 바로 터지지 요즘에. 보관 편리하고 덜 닳고 그리고 뭐야? 여러 책을 소량 혹은 다량으로 인쇄할 수 있다라는 얘기지. 즉 글자 활자를 배치를 해가지고 새로운 내용의 책들을 좌자자자자작 만들어낼 수가 있는 것이죠. 에이야.
오호, 셀오드님 반갑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예전에 목판 인쇄소는 그냥 개똥이 하면은 개똥이 책밖에 못 만들어냈어. 하지만 금속 활자는 바로 뭡니까? 이러한 활자를 만든 다음에 요것을 조판이라고 하는 책 형태의 나무판에다가 이번에는 뭐야? 개똥이 책을 만들지 말고 이번에는 똥개이를 만들어 볼까? 그럼 뭐야? 똥자를 여기 먼저 넣는 거지. 똥자, 개자. 글자가 좌우가 바뀌게 되겠지, 그지? 똥개이 만들 수가 있습니다. 개똥이뿐만 아니라 똥개이라는 제목의 책도 만들 수가 있는 거지. 반대로 또 뭐가 있을까? 개똥이, 개이똥도 만들 수 있고, 또 이 똥개도 만들 수 있고. 이 똥개? 그렇죠. 활자의 배치를 바꿔가면서 책 내용을 다르게 조판만 딱 만들어내면은 그 다음부터는 찍어내는 건 일도 아닌 거 아니야. 획기적인 인쇄술의 발달이지. 근데 문제는 바로 뭐야? 내가 한글로 적었지만 당신은 한자를 썼다는 거지. 왜 오늘날 우리가 읽는 책의 그 기원이 고려의 금속 활자가 아니고 서양의 바로 독일의 구텐베르크라는 사람의 활판 인쇄술로부터 오늘날의 책이 그 뿌리를 두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뭐냐? 당시에 주로 쓰던 글자가 한자였기 때문에 한 번 금속 활자 만들려면은 수만 자에서 수십만 자를 만들어내야지 가능한 얘기입니다. 하지만 서양은 어때? 그 당시 독일의 구텐베르크는 뭘 사용했습니까? 20자 내외의 알파벳 사용하는 거야. 속도가 장난이 아니죠. 아무튼 그렇다. 그래서 이 금속 활자는 그 전에 목판 인쇄술은 개똥이라면 개똥이 책 하나만 만들어낼 수 있는데 글자의 순서를 바꾸고 조합해가지고 개똥이, 똥개이, 잎으로 왔죠? 이 똥개도 만들어낼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럼 금속 활자 어떻게 만드냐? 일단 사진 한번 볼까? 생긴 거 형태 한번 봅시다. 자, 우리의 장인께서 이 고려 금속 활자 만드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 바로 이 모래를 우리 옛날에 모래장난 많이 해봤죠. 요즘에도 그 아이들 장난감 중에 그런 게 있는데 모래찍기 틀 있잖아. 모래찍기. 예전에 우리 장난할 때 뭐 이런 어떤 비누곽 같은 거, 뭐 신발 같은 걸로 이렇게 모래 위에 이렇게 쿡 찍는 거 그런 거 해본 적 있지? 아주 가는 모래입니다. 아주 가는 모래를 주물 틀로 삼아가지고 거기에다가 쇳물을 넣어가지고 저렇게 만들어내고 지금 현재 벌써 쇳물을 부어가지고 지금 활자가 만들어졌어. 활자 꽃이 폈어. 그것을 일일이 이렇게 약간씩 다듬는 바로 그런 모습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생긴 건데 만드는 과정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만드는 과정은 일단 필요한 것이 바로 뭐가 필요하냐면 밀랍이 필요해. 밀랍. 이거 뭐 노란색으로 적을 필요는 없는데 그래도 멋있게 한번 노란색으로 한번 적어볼까? 밀랍이 필요합니다. 밀랍. 자, 고려 금속 활자를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거 밀랍. 밀랍이 무엇인지 우리 모용님 설명해 주세요. 그러니까 밀랍이라는 것은 꿀벌이 꿀을 저장 위해서 만든 그 자신들의 집, 그 집의 성분입니다. 그 벌집을 해가지고 꿀은 이제 다 짜내고 꽉 눌러가지고 정제한 것이 바로 밀랍이에요. 꿀 냄새가 나, 꿀 냄새가. 예전에 우리 저기 큰아버지, 큰댁 할아버지님께서 그 토종보를 좀 키우셨는데 거기 가가지고 그 토종꿀 그 한 사발 얻어먹는 게 엄청난 그 삶의 기쁨이었어. 지금은 이제 편찮으셔가지고 참 힘들어 하시는데 예전에 큰 집 놀러 가면은 이놈 왔나 이러면서 그지? 그러면서 꿀 한 대접 이렇게 주시고. 근데 그 보시면 이렇게 뭔가 이렇게 노란 덩어리를 집에 이렇게 놔두고 있는데 거기서 꿀 냄새가 솔솔 나는 거야. 그래서 난 물었지. 할아버지 이거 먹는 거야? 꿀이야? 하고 했더니 그거 아니야. 그거 밀이야, 밀 이러는 거예요. 그게 바로 밀랍이었던 거지. 예전에 이걸로 뭘 만들었냐? 초 만들었습니다. 초의 원료. 지금은 뭐 서양의 파라핀이라는 물질로 초를 만들지만은 초 만드는 재료예요. 초 만드는 재료. 요게 심지 붙여가지고 이렇게 하면 호로록 하면서 잘 타. 초 만드는 재료. 뭐 밀랍 인형도 많이 들어보셨죠?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조형하기가 좋아. 조형하기가. 바로 그 밀랍에다가 글자를 새겨요. 밀랍에다가 글자를 새긴다. 그것이 바로 밀랍자라고 하지. 밀랍자. 밀랍자를 새겨주세요. 글자를 새겨주세요. 그리고 그 새긴 밀랍자로 이제 뭘 만드느냐? 이게 노란색이었네. 밀랍 활자. 내가 이거 왜 이렇게 구분하는지는 참 모르겠는데 어쨌거나 밀랍 활자라는 걸 만든다고 합니다. 그럼 밀랍 활자라는 거 바로 뭐냐? 이제 모래 주형 틀에다가 그 글자를 이렇게
밀랍으로 이렇게 콕 찍어가지고 모래에 글자의 흔적을 남기는 거죠. 밀랍 글자로 만든 글자들을 이렇게 모래에다가 찍는 거예요. 모래에다가 찍어요. 모래에다 찍어요. 여기 뭐 이, 프, 로, 와우. 떨어진다. 이프라면 생각나는 거. 커피의 알파벳 시작은 C다. 2%C? 네. 자, 2%C라는 책을 찍기 위해서 금속 활자를 만드는데 밀랍으로 파가지고 모래에다가 찍었어요. 모래에다 찍고 난 다음에 그리고 이 모래에다가 길을 냅니다. 쇳물이 요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끔 요렇게 길을 내죠. 길을 요렇게 내요. 요렇게 내. 여기는 구멍이야, 구멍. 그런 다음에 여기를 막아요. 여러분들 붕어빵 틀 생각하면 돼. 붕어빵 틀은 한쪽 면에다 해놓고 바로 뭡니까? 밀가루 반죽을 붓지만 그 양쪽을 합한 다음에 거기에 구멍을 넣고 거기에다가 밀가루 반죽을 넣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바로 여기다가 바로 뭐야? 팔팔 끓인 청동 녹인 물을 여기다가 꼴꼴꼴꼴꼴꼴 부어 넣는 거예요. 그럼 이 청동물이 어떻게 합니까? 요 길을 따라가지고 요쪽에 이자를 만들고 요쪽에 들어가가지고 식어가지고 푸자를 만들고 요쪽으로 들어가가지고 로자를 만들고 요쪽으로 들어가가지고 C를 만든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래가지고 딱 떨어내면은 바로 뭡니까? 요것만 남겠지. 요렇게 마치 잎사귀가 달린 가지 형태 활자 이파리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모형님 그래요. 그 흙은 바로 모래입니다. 이 고려시대 금속활자는 바로 이 모래 주형 방식을 선택했죠. 그러다 보니까 표면이 자세히 보면 약간 우툴두툴해. 그리고 굉장히 이렇게 좀 날카로운 부분도 있을 수 있어. 그러기 위해서는 튼튼한 종이도 필요해. 따라서 금속활자만 만든다고 해가지고 인쇄술이 발전하는 건 아니야. 이것은 나중에 얘기해야 되고. 어쨌거나 모형님 제대로 얘기했어요. 그런 다음에 어떡합니까? 여기에 들어가 있는 다른 부분을 잘라내는 거죠. 그럼 바로 뭡니까? 이렇게 마치 공깃돌 같은 형태의 활자가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 모양이 좀 일정해야 되는데 이 마음이 삐뚤었나? 그래서 이, 프, 로, C 이렇게 돼 있겠지. 좌우가 이렇게 반전돼야겠지. 좌우가 반전. 그래야 찍어야지만 바로 이렇게 바로 나오겠지.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한다? 여기 저거 만들어놨네. 벌써 만들어놨네. 여기 바로 조판이라는 겁니다. 요 조판이에요. 나무 판자에다가 요 형태의 크기만 똑 들어갈 수 있게, 활자의 크기만 들어갈 수 있게 여기에 경계가 이렇게 쳐져 있어요. 약간의 벽이 있단 말이야. 그 안에다가 바로 뭡니까? 우리나라 옛날 책들은 전부 다 세로잖아. 세로. 글자가 세로 방향으로 이렇게 흘러가지 않습니까? 그죠? 세로로 이렇게 넣는 거지. 그런 다음에 바로 뭐야? 거기다가 먹을 발라야 돼.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 여러분들.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금속 활자만 만든다고 해서 바로 뭔가를 찍어낼 수 있다고 생각하면 안 돼. 그에 걸맞는 잉크, 바로 먹이 개발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금속에서도 잘 묻어날 수 있는. 여러분들 숟가락에다가 이렇게 먹물 이렇게, 그럼 엄마한테 혼나지. 이런 건 알려주면 안 돼. 절대 집에서 따라하지 마시고요. 그냥 제가 말로 하겠습니다. 쇠에는 먹물이 잘 안 달라붙어 있어요. 그래서 쓱 바르면은요, 이게 뭉쳐져가지고 이게 표면 장육인가? 그래가지고 뭐 일정 부분에는 이렇게 먹물이 스며 있지만은 다른 곳에는 바짝 말라 있다니까 인쇄가 잘 안 돼. 따라서 이 금속에도 묻어날 수 있는 먹물, 그 잉크를 개발하는 것도 큰 숙제였다. 이것은 우리 동양 고려 사람들도 마찬가지. 서양의 구텐베르크도 마찬가지. 잘 흘러요. 자, 밀랍 활자를 만들었다. 그런 다음에 이것을 어떻게 하느냐? 이것을 조판한다는 거지. 조판한 다음에 이제 바로 뭡니까? 잘 붙는 먹을 발라가지고 이제 인쇄하면 되는 거예요. 뭐 이런 과정이다라는 거지. 밀랍자, 밀랍 활자, 조판, 인쇄 뭐. 아시겠죠? 자, 이런 과정을 거쳐서 이제 금속 활자로 책을 찍어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과연 고려시대 금속 활자로 찍은 책 과연 오늘날 남아 있을까요? 금속 활자로 찍었다는 가장 오래된 거, 기록상으로 남아 있는 것이 바로 뭐가 있냐면, 이건 뭐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않습니다. 상정예문이라는 것이 있어요. 상정예문.
예전에는 상정 고급 예문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무신 정권 시대 그러니까 최후 몽고 침략기의 고종 동양의 그 뭐 당나라 거 포함해 가지고 이 예절과 관련된 여러 가지 글들을 묶어 가지고 이렇게 가지고 쓴 책이 있는데 이게 너덜너덜해져 가지고 야 이거 다시 금속 활자로 찍어야겠다라고 이제 고종 때 그 명령을 내렸던 그 흔적이 남아 있어. 그래서 금속 활자로 상정 예문이라는 책을 만들었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아쉽게도 이게 남아 있지는 않습니다. 증거가 없어 증거가. 오늘날 전해지지 않습니다. 전해지지 않고요. 바로 오늘날 전해지는 금속 활자로 찍어낸 굉장히 유명한 오늘의 두 번째 핵심 포인트 바로 무엇이냐? 직지심체 요절이라는 책이에요. 직지심체 요절. 빨간색 어디 갔나? 빨간색. 터져드리고 짝대기 몇 개? 하나, 둘, 셋, 넷, 5개짜리입니다. 나도 당황스러워. 큰 불을 냈더니 난 또 확 탄 줄 알았네. 바로 직지심체 요절. 다른 말로 직지심경 해도 되고 그냥 줄여서 직지라고 해도 됩니다. 직지심체 요절은 그 고려 시대 때 그 청주에 흥덕사라는 절이 있는데 거기에서 1377년에 금속 활자로 찍었다라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상공과 하권으로 부처님의 말씀, 직지라는 것을 여러분들 꼭 한번 읽어보시고요. 특히 모용님 올해 안으로 꼭 직지를 읽어주시고요. 그 내용을 요약해서 저한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직지란 바로 무엇이냐? 직지라는 것은 바로 봐라라는 얘기입니다. 바로 마음과 몸과 마음을 바로 보는 것에 대한 핵심 내용을 요약한 것이다. 부처님 책입니다. 우리가 그냥 단순히 금속 활자만 이어서 하는 게 아니라 직지가 무엇인지 정도는 그냥 알기만 하면 되지. 그게 나의 몸과 마음을 바르게 닦는 방법에 대한 핵심 요약. 불교의 입장에서. 아시겠죠? 올해 안으로 꼭 읽어요. 이거 어디에 있었냐면요, 여러분들. 프랑스 파리에 있었지. 도서관에. 도서관에. 그 당시 우리나라 구한말에 프랑스 외교관이 와가지고 그것을 구입해가지고 상공과 하권이 있는데 그 하권을 가져가가지고 프랑스 파리 그 국립도서관에 있었는데 우리나라 한국에 바로 누굽니까? 박병선 박사님이라는 여성분입니다. 이분께서 바로 뭡니까? 그쪽으로 이제 최초로 유학을 가셔가지고 프랑스에서 유학하시면서 거기서 도서관 사서로 일하신 거야. 거기에서 찾아내신 겁니다. 우리나라의 직지심체 요절을 찾아내서 보니까 만든 연도가 1377년이야. 구텐베르크 인쇄술보다 무려 78년이나 빨라. 그래서 그 당시에 있었던 1972년이었나? 세계 책 박람회. 책 박람회라는 것이 있었어요. 거기에서 바로 뭡니까? 전 세계 학자들에게 그것을 뿌려버린 거야. 코리아에서 금속 활자가 너희들의 구텐베르크보다 독일의 구텐베르크, 유럽의 구텐베르크보다 무려 80년 전에 만들어냈고 그 증거가 여기 있다. 이것이 바로 직지다. 금속 활자를 이용해서 찍었지. 금속 활자로 뭘 찍는다고요? 찍지입니다. 바로 이분의 노력으로 오늘날 직지심체 요절이 발굴되었다. 그 켜켜이 있는 그 프랑스 도서관에 있는 국립도서관에 있는 그 많은 책들 중에서 우리의 주옥 같은 금속 활자본인 직지심체 요절을 끄집어내었고 후손으로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직지심체 요절라면 여러분들 밑에 그 의미를 둬야 됩니다. 세계에서 동서양을 아울러서 세계에서 가장 오래되었다라는 겁니다. 오래되었다. 세계 최고의 금속 활자 인쇄물이다.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조금 어려운 말로 본이라고 적었어요. 본 뜬 것이기 때문에 세계 최고의 금속 활자로 만든 것이다. 직지심체 요절이랍니다. 직지심체 요절. 고려 금속 상정 찍지라고 예전에 기억을 했는데 고려 금속 활자로 찍은 거 조금 오래된 상정 예문이 있지만 남아있는 게 없고 실질적으로 마지막으로 직지가 있다. 고려 함께 하나 둘 셋 넷 고려 금속 상정 찍지 고려 금속 상정 찍지 고려 금속 상정 찍지 금속 활자로 뭘 찍지? 찍지 금속 활자로 뭘 찍지? 찍지
금속 활자로 뭘 찍지? 찍지. 금속 활자로 뭘 찍지? 찍지. 근데 여기에 더불어가지고 이제 생각해야 될 거. 단순히 금속 활자만 만들어서 이러한 걸출한 직지심체 요절과 같은 인쇄물을 만들 수가 있느냐? 그건 아닙니다. 고려의 인쇄술의 발달은요, 바로 이러한 금속 활자와 함께 그 금속 활자에 잘 묻어나는 바로 잉크. 글자를 뭐 이렇게 적었어? 잉크. 먹이지, 먹. 금속에도 잘 묻어가지고 종이에 찍혀나는 그 먹을 만드는 기술도 한층 발달하게 되었고, 잉크 기술, 먹 기술, 이것도 역시나 고려의 아주 중요한 독자적 문화다. 이것은 구텐베르크도 낑낑대면서 어떻게든 만들려고 했던 것이지. 그리고 두 번째는 바로 뭐냐? 두 번째는 바로 뭡니까? 종이입니다. 재지. 종이를 만드는 거. 금속 활자, 모래에서 이렇게 끄집어낸 주형물이기 때문에 굉장히 날카로운 부분이 있어. 괜히 종이를 잘못 붙였다가 찢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즉 금속 활자의 날카로운 면에도 버틸 수 있는 종이, 게다가 먹을 잘 흡수할 수 있는 종이, 바로 이렇게 특화된 종이, 중국에서 많이 나갔지. 고려 종이 굉장히 유명합니다. 바로 재지 기술도 역시나 고려시대 때 엄청나게 발달했다는 것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한번 슬쩍 터져드리고, 짝대기 몇 개? 3개짜리 작은 거예요. 놀라지 마세요. 고려의 자랑스러운 문화, 금속 활자, 그리고 그 증거 직지심체 요절, 그 두 가지 여러분들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고려의 독자적 문화였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